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이 부동산 열기를 무엇으로 잡을 수가 있을까요? 세금 폭탄을 매긴다고 해도, 투기 단속을 나선다고 해도, 정부가 뭘 한다라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이런 가운데서 시장의 그림을 좀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전문가와 함께 또 시장을 읽어보는 그런 공부를 해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출발할게요. 생생 부동산 클리닉입니다. 그 누구보다 꼼꼼하고 자상한 부동산 전문가 S&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과 함께 할게요. 자, 이분과 함께 또 시장 읽으러 가볼까요? 이영규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02-2077-6356번 열어두겠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02-545-7988번 문자 번호입니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화 먼저 받을 거고요. 오늘 끝자리 6356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가볼게요. 연결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유, 예, 예, 시청자님. 예. 궁금하신 건 알려주세요.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네네. 저는 그 목동 11단지 27평 아파트 예, 매수 고민 중인데요. 예, 예. 그 뭐 실거주랑 나중에 뭐 재건축에 따른 투자를 하고 싶어서 고민 중이고요. 네, 뭐 매물이 한 8억 5천 뭐 이렇게 있던데 네. 또 요즘에 규제 얘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네. 더 기다려보는 게 나을지 좀 고민이 예. 돼서요. 최근 사이에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도 네, 한번 네. 고려를 하고 계신 거군요. 네, 네.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목동 11단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본부장님 전화 네. 좀 받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네. 실거주도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예, 예, 예. 아, 예, 학교 가기 전에 이제 이쪽에 정착하려고요. 목동 쪽 역시 학군 때문에 예, 오시는 분들도 예, 있고요. 예. 일단 뭐 11단지는 뭐 이렇게 좀 1단지나 그 위쪽 단지에 비해서는 학군이 좀 약한 건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네. 이제 교통적인 측면에서 좀 약하기 때문에 네, 좀 네. 어떻게 보면 가격이 뭐 목동 뭐 1단지부터 뭐 7단지까지 그 단지들하고 비교했을 땐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거든요. 네, 네, 예. 네. 근데 11단지가 최근에 각광을 받은 이유가 뭐냐? 재건축이죠. 네, 네.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면 사업성이 뭐 위에 단지도보다 훨씬 좋으니까 뭐 관심도 많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매수를 하시는 거 저는 일단 찬성 의견을 드리고요. 네. 근데 뭐 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재건축에 대한 그런 분위기는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네. 제가 지도를 통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1단지 같은 경우가 이쪽이 있다 보니까 일단 교통에 대한 좀 호재가 약해요. 그러니까 네. 뭐 2호선이 지나다닌다고 하는데 여기가 그 좀 제한된 노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까치산에서 신도림까지만 다니는 노선이다 보니까 이런 교통에 대한 약점이 하나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뭐 위에 단지들보다 뭐 학군이라도 이런 게 좀 떨어지다 보니까 뭐 비슷한 평형대를 보더라도 가격이 어떻게 보면 한 뭐 2억 정도 막 차이 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예. 근데 이제 좋은 건 뭐냐 하면은 역시 이제 11단지의 강점은 대지 지분입니다. 네. 대지 지분을 알고 계시나요? 예, 21점 몇 이렇게 들었어요. 그렇죠. 와. 27평을 네네. 보고 계시는데 네, 네. 대지 지분의 순환폭이 네.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11단지에 대한 기대감이 뭐냐 하면 일단 이 지역은 소형으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네. 위에 단지들은 대형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 주인이 사는 경우보다 세입자가 사는 경우가 더 많은 아파트예요. 네, 네. 예, 아무래도 좀 투자 목적으로 되는 집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네. 보면은 이 재건축 동의하는 것도 훨씬 더 빠르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목동 단지보다 이쪽이 좀 상권도 조금 약합니다. 네. 그러면 상권이 약하면은 재건축하기는 더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일단 목동을 좀 크게 보면 아마 올해 한 여름이 지나가면 아마 그 양천구에 그 용역 낸 게 결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윗단지들이 아무래도 가격이 좀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목동역 주변에 7단지라든지 뭐 1단지 이런 것들이 좀 시세를 주도하고 있고요. 근데 네. 그 밑에 뭐 11단지, 12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저평가돼 있지만 혹시라도 모를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은 이 사업성 때문에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걱정하시는 부분이 맞고요. 네. 물론 네. 제가 아까 찬성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네. 목동이라는 지역은 기본적으로도 수요가 있는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학군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수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재건축이 잘 진행되면은 11단지도 굉장히 강점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네. 대지 지분에 따라서 오히려 네. 7단지가 가격은 지금 훨씬 높지만 뭐 네. 그 가격차가 뒤집어질 수는 없어요. 재건축이 네.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11단지 가격이 7단지, 1단지를 넘어설 수는 없어요.
하지만 네. 투자금 대비 봤을 때 이 대지 네. 지분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재건축이 성공적으로 된다고 하면은 좀 더 네. 좋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을 건데요. 네. 근데 혹시 모를 또 뭐 경전철 얘기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얘기까지 들어온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네. 더 좋아지긴 많을 건데 고민하셔야 될 게 그겁니다. 뭐 재건축도 지금 연한을 늘리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라서 뭐 강남구에는 뭐 이 추가 분담금만 뭐 초과이익 환수제 나오는 세금만 뭐 네. 4억 평균 4억에 뭐 8억까지도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건축이 진행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네. 혹시라도 정부에서 정말 재건축 연한을 네. 늘린다고 하면은 이 목동 네. 단지들의 재건축은 어느 정도 좀 힘들어지고 시간이 길어질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네. 그런 걸 다 차지하더라도 제가 네. 볼 때 이 목동 내의 이 아파트, 신시가지 아파트들은요, 크게 가격 하락 여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매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네. 뭐 재건축 연한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네. 아파트 가격들이 뭐 뚝뚝 떨어진다거나 그럴 일은 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한 8억 뭐 한 중반선을 달리고 있는데 예. 제 생각에는 매수하시려면 좀 더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그래요? 재건축이 네. 잘 된다는 방향으로 가면은 호가는 더 올라갈 거고 매물은 더 네네.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거주를 생각하신 거기 때문에 예. 뭐 시간을 좀 더 두실 게 아니라 뭐 예. 고민은 좀 더 해보셔야 되지만 그래도 매수를 하실 거라면은 이곳에 정착을 네. 하시고 싶다면은 좀 더 예. 빠른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여기가 네. 이렇게 좀 뭐 재건축이 뭐 먼 얘기지만 이제 되고 한다면은 네. 뭐 어떤 시세 형성이나 이런 게 대략 뭐 어느 정도 선은 나올 거다 뭐 그렇게 좀 예상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신정 뉴타운 쪽에 네, 한 네. 30평대 넘는 아파트들이 한 8, 9억 하거든요. 네. 네네. 거기에 비해서는 당연히 좋은 곳이잖아요. 네. 그럼 뭐 30평대가 넘어간다고 하면은 거기보다는 네. 좀 더 높은 가격으로 충분히 형성될 것 같고요. 네. 뭐 재건축한다고 하면 일반 분양분이 몇 개 나오는지 또 분양가가 얼마든지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뭐 이 지역 네. 아파트들은 30평대 넘으면은요. 제가 볼 때 새 아파트 넣었으면은 뭐 10억은 쉽게 넘길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좀 현명한 판단 내리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목동 한번 다녀와 봤고요. 다음 분 또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청자님도 궁금한 건 알려주세요. 네. 저는 매화주공, 야탑동에 있는 매화주공 3단지 예. 17평 하고요. 예. 그다음에 망호동에 있는 경남 아파트 예. 19평이나 21평을 제가 살려고 하는데 어느 쪽이 더 좋은지 예.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잘 들렸습니다. 시청자님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건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한번 점검 들어가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좀 지역과 성격이 다른 아파트를 보고 계세요. 네, 저 아시는 분이 네. 한 분씩 그걸 사셔가지고 그래서 좀 괜찮나 싶어가지고 그렇죠. 제가 부동산 한번 투자를 갔다 많이 와봤거든요. 지인들이 권하는 거에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보신 곳이 분당하고 네. 망우동 쪽이에요. 네네. 망우동 경남 아파트. 그렇죠. 이제 굉장히 좀 성격이 틀린데 네. 일단 지도 통해서 먼저 분당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야탑동이 그 뭐 성남시청이 있고 뭐 분당 네. 야탑역이 있으면서 이 주변으로 이제 주공 아파트 단지들이 많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휴먼시아들이 좀 새 아파트들이 들어와 있는데 네. 오히려 이 새 아파트들 가격들이 좀 더 약합니다. 평당가로 봤을 때는. 네. 네. 그 이유는 이쪽이 아무래도 교통에 대한 좀 호재가 많진 않죠. 지하철역이 네. 멀다 보니까 새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이 역 주변에 오르는 거에 비해서는 좀 덜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기사에도 많이 보셨지만 분당 쪽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네. 예. 네. 근데 이제 분당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분당이 뭐 많이 오른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판교역이 중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판교역을 네. 중심으로 봤을 때 이 판교 쪽은 워낙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신분당선이 뚫리는 뭐 정자역이라든지 미금역 쪽에 있는 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그리고 이제 대형 평수가 아니라 소형 평수 중심으로 많이 오른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분당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도 굉장히 주목하는 뭐 투기 과열지구 거기 지정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성남 이제 야탑동을 보면 이쪽에도 지금 소형 평수 17평 보고 계시죠? 네. 17평하고 21평 어떻게 있더라고요? 최근 가격은 알아보셨어요? 예, 17평이 네. 매물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매물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되어 있고, 예, 21평은 매물도 없고, 최근에 제일 팔린 게 3억 8,200인가 팔렸는데, 네네. 하나가 있는데 4억 3천, 4억 2천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매물이 없을수록 가격이 조금 호가는 올라갈 수 있는데
네. 제가 볼 때 17평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 3억 한 중반선이 적당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뭐 네. 21평이 넘어가면 뭐 3억 8천에서 한 4억 선까지가 적당해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분당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라는 기로에 서 있는 곳이 분당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앞으로 한 4, 5년이 지나야지만 판가름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예. 재건축 보고 그렇죠. 제가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투자자들이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될 거, 그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많이 투자를 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들은 조금 전세 비율이 낮다 보면은 투자감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건 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성남 지역이 재개발을 많이 앞두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성남구 도심들이 이제 재개발을 차츰차츰 진행하면 뭐 이주 수요도 어느 정도 발생할 것 같고, 이 야탑 매화마을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이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야탑동 매화마을 주공 3단지를 매수하고 싶으시면은요, 네. 제가 볼 때 좀 빨리 매수를 하셔야 될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 어. 시간을 무한정 둔다고 해서 여기 있는 네. 아파트들이 가격이 떨어질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난 야탑동에 있는 매화마을 주공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좀 더 네. 빨리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망우동 쪽을 한번 가보면은요, 여기 네. 양원역 앞에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경남 아파트가 좀 오래됐죠. 네, 오래됐어. 그러니까 오래됐는데 여기도 어떻게 보면 재건축을 기대하시는 건가요? 뭐 네, 네. 재건축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렇죠. 네. 일단 이쪽을 잘 모르시는 네, 것 거의 같은데, 매물도 거의 없더라고요. 그 밑에 이제 영광 아파트도 있고 이제 경남 아파트도 있고 네. 이런 게 좀 오래된 아파트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오래된 아파트가 뭐 재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영광 아파트도 지금 순조로운 재건축 진행은 안 되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예, 그런데 옆에 있는 새 아파트를 좀 보시면은요, 중랑수 메라이즈 리가가 있잖아요. 네. 여기 이제 2012년에 입주를 해갖고 입주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 굉장히 새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네. 오름세가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 뭐 입주 시기부터 뭐 한 3, 4, 5년이 지났는데도 가격이 네. 오른 거는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올랐다. 이 새 아. 아파트가 이 정도 올랐다는 건 옛날 아파트, 이 더군다나 재건축이 불확실한 아파트라고 하면은요, 가격이 크게 네.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 이 경남 아파트 최근 시세 흐름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과연 뭐 최근 1년 사이, 최근 3년 사이에 가격이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보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거의 거래가 없던데요. 예, 경남 아파트는 거의 가격도 오르지 않고요. 거의 뭐 거래도 이루어지지가 않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뭐 재건축을 보고 그냥 무작정 재건축이 되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이 경남 아파트에 투자하신다는 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둘 중에 하나를 꼭 매수하신다고 하시면은 당연히 분당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 망우동 이쪽은 이 주변에 뭐 별내라든지 다산신도시 또 구리 갈매지구 같은 새롭게 그 진행되는 택지주가 많아요. 그래서 네. 그쪽에 좀 수요를 뺏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경남 아파트보다는 차라리 야탑에 있는 매화마을 주공 3단지를 매수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예,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추후에 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화 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전화 문자 통해서도 그리고 오프라인 세미나 이용하셔서도 궁금증 해결하실 수 있어요. 일정 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이영규 본부장의 무료 세미나 살펴드릴게요. 성공 투자를 위해서 지금 알아야 할 포인트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짚어드릴게요. 1월 27일 토요일 오후 1시고요. 2077-6356번으로 예약해 주세요. 계속 전화 받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저희 이번에는 어디로 한번 가보면 좋을까요? 네, 강명시 철산 주공 10단지요. 예, 철산 주공 10단지. 이거 뭐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사고 싶으신 예. 거예요? 지금 가지고 그 월세를 내놨는데요. 예, 예. 언제 매도 시점이 어느 때 하면 좋은가 물어보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철산동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전화 좀 네.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이거 주공 10단지 오래 보유하셨어요? 네, 한 10몇 년이요. 근데 파시려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정말로 파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월세를 2년간 내주었는데요. 네네. 2년간. 근데 언제 지금 뭐 사업 승인이 시공사는 선정했어요. 네네,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사업 승인이 언제쯤 나는가? 그때 팔아야 가격을 좀 많이 받는가? 매도를 해야. 아,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지도를 통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광명에 있는 이 주공 아파트 단지들이 좋은 점이 뭐냐? 일단 예. 저층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하는 중에서도 5층짜리 아파트가 이제 흔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장점이 뭐예요? 대지 지분이 엄청 넓잖아요. 네, 넓어요. 예, 대지 지분이 넓다는 건 재건축을 했을 때 사업성이 높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광명 쪽에 이제 철산 주공 단지들이 이제 재건축을 하나씩 앞두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쪽을 좀 보시면 이 철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밑에 네. 쪽으로는 새 아파트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뭐 레미안이라든지 뭐 위브라든지 푸르조 같은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얘가 네. 뭐 30평대가 뭐 6억, 7억 가고 있으니까 뭐 굉장히 네.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주공단지들 같은 경우도 이제 차례차례 재건축이 돼야 되는데요. 네. 일단 지금 가장 빠른 게 4단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4단지는 지금 이제 관리 처분이 다 났고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곧 일반 분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기에 이제 일반 분양가가 얼마 나오는지, 과연 그 청약 경쟁이 얼마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 위에 있는 뭐 나머지 단지들도 성패가 판가름이 날 것 같은데, 일단 입지로 봤을 때 철산 주공이 굉장히 좋은 단지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뭐 광명 뉴타운 개발하면서 이주 수요도 충분히 발생을 하면서 철산 쪽으로도 많이 올 수가 있는데, 네. 일단 하나하나 따져보면은요, 그리고 이제 위쪽에 철산 주공 7단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작년 말에 관리 처분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네. 요것도 이제 이주를 앞두고 있고, 이제 여기도 분양을 차례차례 진행을 할 거고, 그 네. 다음에 이제 그 위로 보시면 이제 여기서 조금씩 멀어지긴 해요. 네. 예, 그게 좀 약점인데, 그러니까 8, 9단지가 같이 이제 재건축을 추진할 거고요. 네. 10단지도 11단지랑 같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은 아마 GS건설에서 지금 이제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사업 시행인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건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순조롭게 가다가도 이 사업 시행 인가에서 이 관리 처분 인가까지 넘어가는 그 단계,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단계가 굉장히 힘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단계를 앞두고 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뭐 시공사도 괜찮고 뭐 대지 지분이라든지 주변 상황을 봤을 때 재건축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라도 뭐 계속 보유를 하신다고 하시면 뭐 새 네. 아파트를 뭐 조합원 자격이시니까 뭐 높은 네. 층에 뭐 좋은 아파트를 받으실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철산역 밑으로 해서 뭐 평당 2천만 원이 호가하는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 주공단지들도 물론 뭐 7단지, 4단지가 더 입지가 좋지만 뭐 거기에 네. 비해서 조금 입지가 떨어지지만 정말 네. 대규모 새 아파트 단지들이 조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 같으면은 보유를 할 것 같아요, 계속. 아, 예. 그 보유를 해서 안공시까지요? 네? 안공시까지 보유해요? 그렇죠. 뭐 크게 뭐 이렇게 매도해서 딴 데 투자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예, 없어요. 예. 그럼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잖아요. 예. 그동안 많은 단계를 거쳐서 이제 뭐 시공사도 선정이 됐고 관리 처분 네. 인가만 받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차례차례 공사가 진행되고 나중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지 지분이 높기 때문에 좀 넓은 평수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물론 그 문제는 중간에,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긴 합니다. 예. 근데 뭐 강남 쪽에 뭐 그런 사업성 안 좋은 아파트들이 높이 나오는 거고요. 예.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대지 지분도 크고 사업성이 높다 보니까 뭐 초과이익 환수제가 하더라도 뭐 이익보다는 좀 적은 그런 세금을 내실 수도 있는 그런 장점도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이거를 매도하시고 딴 데 투자하신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뭐 매도를 아니, 하시고 갈아타셔도 상관없으신데요. 아니요, 25평 받는데 네네. 8천만 원인가 더라고 해서 그래요. 지금 너무 많아서. 그 정도면은 어머니 추가 분담이 많은 게 아니고요. 25평 주는데 네네. 8천인가 1억 달라고 해서. 아, 그거는 아직 몰라요, 어머니. 관리처분 인가 가는 단계에서 확실하게 정해지는데, 뭐, 추가 분담이 여기는 세대수가 좀 많지가 않아서 그럴 거예요. 관리처분 인가는 언제 정도 나갔어요, 그러면은요? 아, 그거는 조합 사정에 따라 틀린 거고요. 한 사업시 2년. 인가를 준비 중이니까, 뭐, 향후 1년 안에는 충분히 관리처분 인가 받으실 수 있을 것 아, 같아요. 사업 승인이 1년 안에 나버려요? 사업 승인 시간까지 왔으니까, 이제 거기서 관리처분 인가 가는 단계만 남았잖아요. 예, 근데 물론- 언제 정도에 팔면은 좀 이익이 나왔어요, 더? 그러니까 매도하실 거라면은요, 예. 지금부터 관리처분 인가 나기 전에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 지금 그러면 그 월세를 내놨는데요? 네. 그러니까 2년? 월세 뭐, 세입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매도를 하셔도 상관없을 거예요. 아, 그 사람이 안고 간 게요? 아, 그거야 뭐, 그렇죠. 매수하시는 분이 그걸 다 안고 가시기가 상관이 없으신데, 아, 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보유가 우선이고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꼭 팔으셔야 된다고 하시면은, 지금부터 뭐 관리처분인가 나오기 전까지 해서 타이밍 잡아서 파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관리처분 인가 나오기 전에 팔아요? 네, 그럼요. 그 넘으면 못 판다고 그래요?
네? 그 관리처분 인가가 더 진행이 되면 못 판다게. 그죠. 관리처분가 넘어가면 안 되니까요. 그 전에 파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직 사업시행인가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파시려면 빨리 매도를 하셔야 돼요. 팔아야겠네, 그러면요. 네, 그러니까 파시려면 빨리 파시고요. 그게 아니시라면은 준공 때까지 보유하셔도 좋은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어느 정도 한 1억은 남겠는가요? 네네, 팔아보시고 일단 주변 시세 알아보시고요. 네. 뭐 어느 정도에 줄 수 있는지 그거 알아보시고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우리 시청자님은 매도로 가닥을 잡으시고 전화를 주셨던 거군요. 일단은 타이밍을 좀 잘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마워요. 예. 자, 이번에는 문자 사연을 한번 열어볼까 해요. 한번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4558번님께서 실투자금 5천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송파구 다세대 주택을 투자 용도로 사고 싶은데 송파구 안에서도 어디가 제일 좋아요? 라고 질문 들어와 있어요. 이걸 콕 집어달라고 지금 문자 보내주신 거잖아요. 송파구 가운데 실투자금 5천만 원 어디 가능할까요, 후보장님? 네, 물론 뭐 저도 송파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구의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지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제 송파구가 이렇게 나눠 있는데 이 송파대로를 축으로 해서 많은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잠실권역에는 아무래도 고가의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뭐 다세대 투자용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석촌역을 중심으로 이제 9호선이 들어오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이 아파트보다는 이 주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세주택을 사기에는 이 주변 주택들과 경쟁을 해야 하다 보니까 뭐 여기도 살 수 있고 저기도 살 수 있는 그런 좀 선택의 권한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 상승이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이제 문정역이 최근에 가장 각광을 많이 받고 있긴 합니다. 문정역에 문정법조타운이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주거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 그런 주택에 대한 공급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뭐 가락시장이 현대화 사업하면서 상권이 계속 확장을 하다 보니까 이 가락시장 주변에는 이 주택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가락시장 주변에 혹시라도 신축 주택이 있으면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 문정법조타운의 주거 수요를 받을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문정법조단지 주변으로 해서 주택들, 신축 주택들이 많은 곳으로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구주택보다는 신주택 이런 거에 갭 투자라고 하시는 게 이 송파 쪽에는 훨씬 더 맞는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큰 그림을 좀 그려드렸는데요. 우리 시청자님 좀 원하시는 대답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추후에 궁금하시다면 언제나 전화 주셔도 좋고요. 세미나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일정 다시 한번 체크해드려요. 이영규 본부장의 무료 세미나 성공 투자를 위해 지금 알아야 할 포인트 챙겨드립니다. 1월 27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학동역 인근이고요. 2077-6356번으로 문의해주세요. 물론 세미나를 직접 참석하셔서 궁금한 걸 해결해 나가실 수도 있지만 또 휘치모텔 사정으로 못 오시는 분들 위해서 좀 큰 그림 조금 더 그려주세요. 투자자들이 알고 계셔야 할 부동산 이슈 뭐가 있을까요? 요즘엔 아무래도 그 재건축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그 재건축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조금 더 시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뭐 재건축 연한도 30년에서 40년 늘린다는 말도 있고요. 또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라서 뭐 강남권의 아파트들, 특히 어떤 한 단지 같은 경우는 뭐 8억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재건축이 좀 힘들어지는 단지들이 많을 텐데요. 오히려 역효과가 뭐냐면은요. 이미 뭐 40년이 다 되고 안전지대까지 통과한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들이 오히려 희소성이 높아지기 마련이죠. 그런 희소성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만 더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정부는 지금 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이 가장 큰 타겟인 재건축 단지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단지에 투자하실 때는요, 이 재건축이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 그런 사업성도 꼭 따져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움직여 보시죠. 오늘 SN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